네, 반갑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장 분위기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은 이제 수급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마감 시황에서 우리가 그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얘네들이 매도를 치면서 인버스 쪽 투자를 좀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되면 조정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도 괜찮긴 한데, 이건 아침 분위기였고요. 그 시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한 기관들의 의도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과연 이 사람들의 차익 실현 때문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는 악재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 수급의 동향,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일단은 보시면 상승 출발은 나름대로 했어요. 네, 어제 음봉이었기 때문에 제법 많이 올라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 돌파 이후에 2212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모양 자체가요, 굉장히 나쁘죠.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바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을 해놓고 나서 차익 실현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올라가면 안 돼 라는 부분에서의 매도가 쏟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하방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주가가 반등하기가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즉 어제처럼 그 강하게 내려간 시점에서 이제 횡보가 좀 나온다거나 이런 형태의 그 수급 동향이 만들어지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다라면 주가는 이제 그 마감 시점까지 꾸준하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로서는 반등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확인하게 되시면은요, 지지선대가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있습니다. 2168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요 정도 근처, 5일선 근처까지 이제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시장을 보시면은 과매수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한 76포인트 정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77포인트네요. 77포인트, RSI가 77포인트면은 일단 과매수 국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당분간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아무튼 아래로 들어가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이 과매수 국면이 해소될 때까지는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시점은 우상향 패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단기에 좀 올라오게 되면서 저항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꺾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네요, 그죠? 상승 출발 이후에 오늘 756포인트 신고가 또 썼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역시 5일 이동평균선까지 여유가 좀 있죠? 745포인트.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계속 쭉쭉쭉 밀리고 있는 모습. 왜냐면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으면요, 그 지지선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꼭 이제 안 가도 되는 거, 꼭 그런 거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까지 내려가고 나면 지지선에 대한 반탄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 중요한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5일선 그냥 바로 뭉개고요, 21선까지 쭉 내려갔다 올라온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장이 된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일선에 대한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수급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급락이 나와야 될 시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완급 조절, 이런 정도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와서 조금 기분은 나쁘시겠죠. 또 그 수익이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또
그런 기분 나쁨, 뭔가 좀 뺏기는 것 같잖아요. 내 거를. 내가 수익이 난 부분을 뭔가 좀 누가 뺏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차피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주가가 단기적 조정이라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난 5월 말에 한 차례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RSI 지표가 과매수 국면 아래로 정상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는요, 이게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들이 계속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쪽에서도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금융투자도 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이게 연기금이고요. 연기금은 아침 시점에는 그래도 매도가 있었지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금융투자도 볼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침 시점에는 매수가 좀 있었네요. 근데 그 이후에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차익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은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베팅을 하든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시가 넘어가는 시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요. 어제는 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어적인 부분들이 물론 오후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방어적인 부분들이 지금으로선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뭐 연기관 쪽에서 연기금, 금융투자 모두 다 매도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매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잘라야 되나요? 뭐 이런 관점은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시점, 장중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후 시점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요.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지지가 없이 그냥 계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만기일이 11일 날 있고 이벤트가 11일 정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말 정도 시점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현금을 확보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이제 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그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종목들 추격 매수하면서 따라가시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어떤 것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밀리는 건 밀리는 거고요. 그래도 뭐 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인버스 쪽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야지만 얘네들이 수익을 보니까 주식을 오늘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놈들. 네, 그죠? 네. 옛날에는 그래서 기관들이 팔기만 하면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네, 여기 너무 좀 저거한가? 네, 너무 좀 소프트한가요? 이런 신발끈 막 이런 거. 네, 어쨌든 그랬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스 매수가 이거 어제 좀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왜 인버스를 샀지? 이상한데? 외국인들은 어제 순매수 전환했는데 왜 그랬지? 이런 느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팔려고, 오늘 매도하려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들만 좀 불쌍하게 된 거죠. 인버스를 이제 손절 매도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 진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면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부분하고는 완전히 지금 별개의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건 네, 지금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들 쪽 볼게요. 기관 쪽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 특별히 없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제 그때 유지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단기적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해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카카오,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LG가 요즘에 잘 가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정도로 매수가 좀 되어 있고, 현대차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네.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거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연기금 쪽에서는 카카오 쪽 매도가 있고요. 네. 기아차, 그렇죠. 기아차 지금 보시면 여기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투신 쪽이거나, 현대차를 그렇게 많이 그러네요. 투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왔을 거라 좀 판단이 좀 드네요. 삼성전자 이런 쪽 매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 움직임은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해서 지금 보시면 지지선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거나 이제 상승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쪽으로 위주의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순 매수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또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그죠? 네. 어제 그 이재용 회장 구속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말도 많았지만은 특별하게 부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을 사고 있는데 이거는 지수를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경기 부양이거나 아니면은 방어주 쪽 그런 종목들 위주의 포지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그리고 워낙 이제 매도하는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매도의 규모를 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종목들에서는 특징상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5일선까지 들어왔죠? 5일선까지 들어오면서 수급동에 살짝 변합니다. 잘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금융투자 마찬가지, 연기금 마찬가지, 네, 살짝씩 꺾이는 모습들. 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만 이용하시면 단기적으로 포인트가 어디에서 지지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탈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매도 속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은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꾸준하게 여기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상승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반등이 강하게 나가려면 이 수급 자체가 밀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수급을 이제 지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급이 이 상태 유지가 된다면 오늘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등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은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단 열려 있긴 한데요. 그 부분들은 일단 수급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우선이 돼야지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시고 마감 시황 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대로 수급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오늘 저점을 여기서 잡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급 동향에서 매도가 더 많이 커진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늘 5일선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단기적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감 시점에서 매수라든지 그런 것도 결정하시는 것도 마감 시황에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